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에서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의 격추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오늘 국영TV를 통해 여객기를 적기로 오인해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이 지금처럼 이뤄진다면 앞으로도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윤석열 총장 체제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청와대보다 지금 청와대 수사가 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친서를 북한이 미국한테 직접 받았다며 남측은 자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일부 제재 완화만으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김 씨가 입었다는 배트맨 티셔츠의 제작 시점 때문인데 경찰은 다음 주 김 씨를 소환 조사합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고조로 치닫는 미국 또 이란 소식으로 뉴스에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추락한 지 사흘 만에 이란이 우리가 격추했다고 결국 인정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적기로 오인한 참혹한 실수였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솔레이마니 사살을 둘러싸고 미국은 이란이 먼저 공격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또 이란은 미국의 이란군 지도부 저해 작전이다. 어떤 일이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워싱턴 김정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이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뒤 추락해 탑승자 176명 전원 사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사고. 미사일 격추설을 강하게 부인해온 이란이 결국 추락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به منظور دفاع در برابر حملات احتمالی ارتش آمریکا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여객기 추락이 기체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해오다 사흘 만에 적기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이 격추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We do believe that it's likely that that plane was shot down by an Iranian missile.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이라크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해 철강과 건설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부 시세 제거 당시 이란이 미국 대사관 4곳에 대한 공격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I can reveal that I believe it would have been 4 embassies. 하지만 솔레이마니 제거 당일 미국은 다른 이란 군 고위 당국자도 제거하려다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임박한 위협 대응이 아닌 이란 군 지도부 저해 작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거냐 암살이냐 솔레이마니 사살 정당성 논란 또한 가라앉지 않으면서 미국과 이란 간 여론전 또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찬다리 뉴스 김정환입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란에 대한 여론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계 결함이라고 강력하게 버티던 이란이 속속 증거가 나오고 나서야 실수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런 이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겠죠. 정당 기자입니다. 미 당국자들은 이란의 토르 지대공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지목해왔습니다. 지난 8일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이란이 토르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주변에서 미사일이 터지면서 여객기가 파편에 맞아 추락했다는 겁니다. Она может промахнуться или взорваться рядом где угодно. На носу, сбоку, снизу, сзади. 그런데도 이란은 사고 직후부터 기체 결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آنچه که برای ما محرز هستش و با اطمینان میتونیم بگیم که این هواپیما 하지만 격추 증거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촬영한 동영상엔 섬광이 번쩍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울러 추락 인근 현장에서 토르 미사일 파편이 발견됐고 여객기 동체 잔해에서도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도 이란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کور مورد اصابت قرار گرفته که متاسفانه موجب به شهادت رسیدن جمعی از هموطنان عزیز و جان باختن تعدادی از اتباع خارجی می‌گردد. 명백한 증거들이 계속 나오자 더 이상 기체 결함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란은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을 향한 전 세계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남일 같지 않을 북한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트럼프로부터 친서를 직접 받았다고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남한 당국에 끼어드는 건 주제 넘다고 못 박았습니다. 참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하게 생겼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보낸 통지문과 별도로 미국으로부터 직접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담화를 통해 이미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남조선 당국은 북미 정상 간의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연락 통로는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간 접촉 통로인 뉴욕 채널이나 제3국 채널로 추정됩니다. 앞서 청와대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대화에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마침 어제 만난 날이 2월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었습니다. 덕담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께 꼭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북한은 남조선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며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북미 정상 간의 친분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친분만으로 대화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1년 반 동안 북미 협상에 속았다며 일부 대북 제재 완화와 핵시설 전체 폐기를 바꾸는 식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성사되려면 북한의 요구 사항들을 미국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엔 광화문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말 저녁인 지금 이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은 또 둘로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추미애 탄핵, 밤에는 윤석열 사퇴, 두 구호가 한 장소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장 서상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상반된 목소리를 내보는 양측인데요.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인파 사이로 경찰이 띠를 만들어 서 있고 또 경찰 차벽까지, 차단막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각 차단선 안쪽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진보단체 회원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회도 이 차단선을 에워싼 채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이나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던 진보단체 측은 오늘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겼고 집회 구호도 검찰 개혁에서 윤석열 총장 사퇴로 바꿨습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집회에선 윤 총장이 검찰 조직과 적폐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또 부부젤라를 빌며 윤 총장의 사퇴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낮부터 집회를 이어온 보수단체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을 대학살한 추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미애를 시켜서 32명의 윤석열의 손발을 다 잘라서 검찰을 내쫓았습니다. 오후 4시까지 예정됐던 보수단체 측의 집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결을 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양측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현장 경찰 3천여 명을 배치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총장 체제 수사는 일절 거부하겠다는 뜻이죠.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던 대통령의 덕담은 갈수록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청와대가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압수수색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영장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건데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해도 영장 내용을 문제 삼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껴왔는데 최근에는 검찰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은 하나의 외청에 불과하다며 법무부의 관리 감독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은 막아도 국민들의 분노는 막을 수 없다며 청와대에 날을 세웠습니다. 청와대가 수사의 성역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대한민국에 성역 없는 수사라는 말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주면서 법무부 주도로 검찰개혁에 고삐를 단단히 조인다는 구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최근 청와대와 검찰 관계를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는 검찰이 백지영장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죠.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박을 했고 또다시 청와대는 그럼 아예 영장을 공개해라 받아쳤습니다. 계속해서 권솔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의 자치발전 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 측의 임의 제출을 기다렸던 검찰. 8시간 넘게 대기하던 검찰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측은 청와대 측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구체적인 압수 대상이 지목되지 않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할 장소와 물건을 특정한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를 주장하는 건 처음 들어봤다며 대상을 충분히 적시해 엄격한 요건을 갖춰 영장을 발부한 판사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검토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이어 압수수색 영장 공개 논란까지 양측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청와대보다 지금의 청와대 수사가 더 어렵다. 검찰 내부에서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번처럼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도 청와대는 왜 거부했는지 아예 그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백영수 특별검사팀.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절하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납득이 어렵다는 사유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초기인 2016년 10월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압수물 7박스를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때는 문건 100여 개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이번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훨씬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검찰은 정당한 압수수색 거절 사유를 담은 불승인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그마저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불승인 사유서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제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송철우 울산시장 관련 자료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형사소송법 조항을 언급했습니다. 오는 13일 검찰 지휘부가 교체되면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 방송의 기존 미디어를 위협할 만큼 성장하면서 채널 운영자들은 구독자와 조회수 늘리기에 열을 올리는데요. 수입과도 연결이 되다 보니 이른바 주작, 그러니까 거짓 조작을 해서라도 조회수를 늘리는 유튜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유튜브 사이트에서 세제 먹는 방송을 검색하자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하나를 클릭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메뉴, 먹는 세제, 물, 샴푸.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세제를 퍼서 씹어먹고 물 샴푸를 통째로 들이킵니다. 냄새가 좀 구린데. 사실 진짜는 아닙니다. 세제처럼 보이는 쌀가루와 주스를 먹은 겁니다.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틱장이라고 불리는 투렛 증후군 환자라고 밝힌 또 다른 유튜버. 야, 저처럼 심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아이!
어려움 속에서도 밝은 모습에 40만 명 가까운 구독자가 몰렸지만 장애를 연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증상을 과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도 증상을 과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상 콘텐츠가 쏟아지는 해외 사이트 유튜브는 규제 사각지대입니다. 주시청층인 어린이들이 무분별하게 영상을 따라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어떤 영상이 자극적인지 삭제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워 유튜브 콘텐츠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면 클릭 몇 번으로 송금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최근 많이들 사용하시죠? 간편하긴 한데 빠져나간 돈이 늦게 들어간다거나 잘못 송금했을 경우에는 참 심장이 철렁합니다. 상황별 대처법을 황규락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간편 송금 앱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송금할 때 수수료가 없어서 사용하다가 이제 원터치로 따로 암호 모듈이나 이런 거 인증 필요 없이 여러 가지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용하게 됐고. 하지만 전산오류나 착오 송금으로 돈이 중간에 사라질까봐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한두 번 있을 때 불안해서 여러 번 확인하기는 하죠. 네, 또 계좌번호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다거나. 실제로 김모 씨는 어제 저녁 6시쯤 간편 송금 서비스로 150만 원을 송금했다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통장에서 돈은 빠져나갔는데 송금에 실패했다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패닉해요, 사람이. 멘붕 온다고 해야 되죠.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잖아요. 송금해야 될 은행에는 들어오지 않고. 다행히 20여 분 후 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월급날 특정 은행의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일시적으로 송금이 지연됐다며 돈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잘못할 때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앱 가입자가 아니라면요. 이렇게 돈을 받기 전에 버튼을 눌러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착오 송금 피해자가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가수 김건모 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백브리핑 최석호 기자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건모 씨 측도 이제 반격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먼저 피해 주장 여성이 김건모 씨를 고소한 이유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죠. 강간할 때 입었던 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도 계속 보면은 괴롭고 너무 저한테 고문이었어요. 네, 여기서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네. 김건모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은 2016년 8월입니다. 그런데 김건모 씨의 배트맨 티셔츠를 직접 특수 제작했다고 주장하는 제작자의 말은 다릅니다. 네. 그 배트맨 티는 제가 그냥 김건모 씨 위해 갖고 제작을 해서 만든 거고 시중에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때는 아예 만들 생각도 없었고 8월 달이면 한여름인데 그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만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네, 저 김건모 씨가 입은 저 배트맨 티셔츠는 2016년 12월 한정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점엔 그 티셔츠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배트맨 티셔츠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캐릭터니까 어린아이들도 많이 입고 다니던데요. 네, 네티즌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배트맨 문양이 들어간 옷은 80년대부터 있었다. 배트맨 마크 들어간 옷은 혼자 만들 줄 아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영화 배트맨이 개봉한 게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티셔츠는 영화 개봉 이후에 줄곧 제작 판매됐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경찰이 최근에는 김건모 씨의 집이 아니라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저도 뉴스를 전하지만 차량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이례적이거든요. 네, 흔한 일은 아니죠. 2016년 8월에 김건모 씨가 성폭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에 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GPS하고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을 분석해서 당시 김건모 씨의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네.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것 진짜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지난 사건이고요. 김건모 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 네네. 1차적으로 유흥주점에 갔는지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같은 차였다는 것도 좀 이례적으로 느껴졌고요. 법원이 김건모 씨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근데 차량은 영장을 내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네, 이 시점에서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해 12월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피해 여성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건모 씨 차량과 관련해서 이 여성이 유의미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예. 차량 색상이라든가 차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가능성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성의 진술과 범행 관련 정황 증거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법원이 압수영장을 내준 것 아니겠냐 네.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에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 강용석 씨인데요. 뭔가 경찰 수사에 나는 뭔가 알고 있다. 약간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네, 느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김건모 사건 자꾸 물으시는데 강남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김건모 사건에 대한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말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어떤 조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조사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쪽 변호사들은 그걸 다 듣고 그걸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피해 여성 측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지 맞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들었을 텐데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김건모 씨를 직접 소환할 예정이며 네.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혹시 정확한 날짜가 취재가 됐습니까? 네, 소환될 취재는 날짜. 됐습니다. 소환 날짜는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공개가 되면요, 김건모 씨 측이 반발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 주 중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김건모 씨 측 변호를 맡은 로펌도 이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국가정보원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저 로펌에 깊숙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로펌에는 검사 출신 정관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더욱 관심이 쏠리는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불명예 퇴진을 했지만 지금 또 상황이 다르니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유명 가상화폐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난 괴한 2명을 경찰이 쫓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한 명은 이미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현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전략 등을 유튜브로 방송하던 30대 남성이 그제 새벽 용의자 2명에게 흉기로 공격당했던 곳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직전 엘리베이터 CCTV 렌즈에 스프레이까지 뿌렸지만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인근 CCTV를 통해 용의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범행 직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공범 한 명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귀가하는 피해 남성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 남성과 돈을 갚아라라는 말을 남긴 채 달아난 용의자들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차 내리는 거 보고 기다렸다가 때리면서 많이들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경찰은 피해 남성의 금전적인 원한 관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입니다. 피해 남성은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 한 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추운 날씨에 9살 아이가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됐다가 숨졌습니다. 계모가 시끄럽게 군다며 학대한 건데요. 이 비정한 계모는 이전에도 죄 없는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사고 이지훈 기자가 종합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유아용 욕조에 9살 의붓아들이 앉혀진 건 어제 오후 6시쯤.
저녁을 준비하던 계모가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아이는 속옷 차림으로 찬물이 담긴 욕조에서 1시간 넘게 방치돼 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신고 내용이 아이가 좀 이상하다, 뻣뻣하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옮겨서 사망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1살 계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의붓아들과 격리 조치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보안요원에게 음료수를 뿌리고 플라스틱 컵을 던집니다. 테이블을 뒤엎더니 보안요원의 뺨도 때립니다. 이 여성은 10분 넘게 난동을 부렸고 결국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제 맞으신 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면 이제 뭐 되는데 그냥 그 고소 안 하셔갖고 그냥 훈방 조치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젯밤 제주에선 중학교 동창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9살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총수 일가 가운데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상현 기자입니다. 반도건설은 계열사를 동원해 한진칼의 보유 지분을 8.28%까지 늘렸다고 공시했습니다. 17.29%를 보유한 사모펀드 KCGI, 10%를 가진 델타항공에 이어 3대 주주가 됐습니다. 반도건설은 주식 보유 목적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의 선임, 회사의 합병 등 주요 결정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다. 한진칼은 오는 3월 조원태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주주총회를 엽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누나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의 갈등까지 드러나면서 재선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캐스팅보트를 준 반도건설이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 회장과의 친분으로 한진칼 주식을 매입해왔던 반도건설 권홍사 회장은 최근 총수 가족들과 개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연아 전 부사장부터 가족 경영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싣는 방향으로 본인들의 의결권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어떤 주주와 어떤 협의를 하는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도건설과 나머지 1, 2대 주주가 손잡으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참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종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오늘 오전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충북은 최고 101 마이크로그램까지 농도가 치솟았고요. 경기도도 98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평소보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4배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아지겠습니다. 단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먼지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대구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고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해안가로는 내일까지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구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과 대구 5도에서 6도, 부산은 8도로 오늘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지만 날이 조금 더 추워지겠고요. 화요일에 전남과 제주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상감의 명을 다시 한번 어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사극에서나 나왔던 단어들이 지난 한 주 우리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 지포 같은 원래 직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검찰총장의 행태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 누군가에겐 이런 언어들이 통쾌하게 느껴졌겠지만 검찰개혁, 성역 없는 수사, 두 대의 명분이 충돌하는 와중에 핵심은 빠지고 왕, 충신, 역적 이런 구도만 남았습니다. 정치인이 구사하는 언어의 온도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개혁을 강조했던 정권인데 정치 언어는 왕조 시대로 후퇴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